반갑습니다. 김보은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정말 중요한 문자를 사용한 식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자, 문자 사용이 익숙치 않게 되면 진짜 중요한 방정식 파트에서 실수가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학생들한테 알려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자, 문자를 사용해서 수량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간단한 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첫 번째 학습 목표가 될 것이고요. 자, 식의 값을 구하는 것은 어렵진 않은데 실수 유발자가 있습니다. 제가 짚어드릴게요. 다항식에서 항, 개수, 상수항, 그 다음에 뭐 차수, 다항식, 단항식 이런 용어들을 알아볼 것이고요. 자, 1차 식을 이해한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계산을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식 계산에 대한 규칙을 저희가 분배 법칙과 교환 법칙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그것은 1차 식에 대해서 할 거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문자식의 개념에서는요. 원래 목표는 다른 게 아니라 수량 사이의 관계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무엇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을 했을까요? 바로 규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생과 언니 나이 차가 3세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럴 수 있죠. 대한민국에서 나이 차이가 3세가 나는 동생과 언니를 다 모여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다만 도대체 동생의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를 뿐이고 언니의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를 뿐이에요. 차이가 3세라는 공통점만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수량사의 관계를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만약에 동생의 나이를 A세라고 한다면 언니 나이는요. 동생보다 3세가 더 많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하 이럴 경우에는 A에다가 3을 더해서 언니 나이 구할 수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 단위. 단위가 있다면 항상 확인하시고 단위를 꼭 붙이시도록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도 볼까요? 초속 3km로 이동하는 물체가라고 했습니다. 1초에 3km 움직인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게 규칙성을 이해하기 좀 괜찮은 거죠. 자, 1초가 지나면 3km가 되고요. 2초가 지나면은 3의 2배인 6km, 즉 3 곱하기 2 한 다음에 킬로미터가 되겠죠. 그러면 3초 후에는요. 3 곱하기 3km. 이런 식 가니까 X초가 지나갔습니다. 그럼 X초 동안, X초 후에 이동한 거리는요. 속력합 1초당 3km 그 값에다가 곱하기 X를 하시고 괄호한 다음에 단위, 거리 단위 킬로미터로 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수량사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복잡해지는 것을 좀 싫어하죠, 수학자들은. 그래서 약속을 하고 생략할 수 있는 건 생략하고 이런 계산 규칙을 적용해서 이제 식을 좀 간편히 하자라는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거예요. 크게 문자를 사용한 식을 간단히 나타낼 때는 곱셈일 때랑 나눗셈일 때로 나눠서 저희가 규칙을 만듭니다. 첫 번째는요. 곱셈 기호 생략하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생략하면 좀 편하니까요. 3 곱하기 x. 수와 문자 곱해져 있습니다. 수와 문자 곱해져 있습니다. 뭐 이럴 수 있죠. x 곱하기 3일 수도 있어요. 문자와 수 곱해져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수를 문자 앞에 쓰시고요. 그 다음에 문자를 뒤에 쓰습니다. 그럼 바꿔 말하면요. 이걸 적어주고 곱셈 기호 생략되어 있는 것을 살려보세요 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 나중에 실수를 안 하고요. 그런데 헷갈리는 포인트가 바로 이런 거예요. 1 곱하기 x다라고 한다면 1은 값의 양에 영향을 줍니까? 안 주죠. 그래서 1은 생략해요. 그래서 그냥 x라고 쓰는 돼. 그런데 마이너스 1 곱할 때는요. 이거는 마이너스 쓰고 1 생략하고 x라고 쓰는 겁니다. 어디서 실수를 많이 하냐면 친구들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거 해보세요 하면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합니다. 마이너스 1 생략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돼. 이거 맞아요? 틀려요? 절대로 아니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큰일 납니다. 마이너스 0.1, 0.1이라는 거는 10분의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생략하고 쓰면 나중에 실수 유발자가 됩니다. 그걸 조심하게 꼭 시키셔야 돼요. 또 x가 어떤 값인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함부로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되느냐? 얘는 생략하면 안 되고 마이너스 0.1이라는 것은
1은 곱해도 그 값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1 자체를 생략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수를 곱할 때는 반드시 마이너스 0.1 숫자 쓰시고 x 이렇게 해야지만 약간 어색해 보이더라도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강조를 해주셔야 돼요. 다음에 문자 a를 여러 번 곱합니다. 거듭 제곱 저희가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a의 세제곱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도 주의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음수요.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a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 자체가 하나의 문자인 거죠. 같은 수를 거듭해서 3번 곱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얘는 생략이 안 되나요? 아니죠. 가능합니다.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을 먼저 하고 a 곱하기 a 해도 괜찮거든요. 마이너스를 홀수로 곱하면 마이너스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1 곱하기 a의 세제곱인 거니까 이렇게 쓰기도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물어보진 않는데 혹시나 미리 주의사항 알아두면은 그 상황이 딱 왔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요 정도는 짚어주시는 거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x 곱하기 x 곱하기 y 곱하기 y 곱하기 y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 곱해질 수도 있었죠. 하지만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같은 문자끼리 이렇게 모아놓고 출발하자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x가 총 몇 번 곱해졌을까요? 2번이죠. x제곱 곱하기 y의 세제곱이죠. 그런데 곱셈교는 생략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x제곱 y의 세제곱 이렇게 해서 곱셈교를 생략하고 적습니다. 이번에는요. 괄호 전체의 수가 곱해져 있어요. 뭐라고요? 괄호 전체의 수가 곱해져 있다라고 했을 때는 수를 괄호 앞에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괄호를 뒤에다 적으시면 돼요. 곱셈교가 생략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괄호와 수가 곱해져 있거나 수가 괄호가 곱해졌을 때는 괄호 앞에 수를 쓰고 곱셈교가 생략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네. 그럼 나눗셈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나눗셈은 그냥 분수로 표시해 버리시면 돼요. 즉 a 나누기 2가 되니까 분자에 a, 분모에 2가 있으면 되죠. 괄호 나누기 3도 마찬가지입니다. 괄호 전체가 한 덩어리로 분자에 그리고 분모에는 3이 있으면 되겠죠. 근데 어떤 포인트에서 친구들 좀 헷갈려 하냐면 마이너스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a 나누기 마이너스 2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분모에 마이너스 2 쓰고 분자 a 쓰면 되는데 뭔가 불안해요. 그쵸? 그래서 솔직히 얘는 우리가 a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나눗셈을 곱셈 바꾸면 역수를 곱한다가 되는 거잖아요.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a 이렇게 써도 괜찮거든요.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2분의 a.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쓴다라고 지도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얘는 동일한 개념으로 이거 그냥 마이너스 앞에 쓰고 분모에 2 쓰고 분자 a 쓰면 돼.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면 돼요. 혹은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알려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괄호를 나누게 할 때도 동일한 개념을 하시면 돼요. 단 이 괄호 안에 있는 것이 식들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심할 거는 거의 그런 경우는 없는데 마이너스 3분의 a 플러스 b라고 쓰면은 이거는 마이너스가 분수 전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써야 되는데 뭔가 자기도 모르게 부호를 막 바꾸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만 좀 조심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식의 값으로 갈게요. 솔직히는 저희가 문자를 사용한 규칙을 배운 이유는 식을 계산함에 있어서 편하게, 빨리, 실수 없이 하기 위한 작전이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사용한 식에서 식의 값을 구할 때는 일단 이 용어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문자를 대신해서 수를 문자에 넣는 것을 대입이라고 합니다. 근데 간혹 이걸 너무 좀 어려워하거나 낯설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럴 땐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문자는 하나의 방이야. 그래서 그 방에 네가 수를 넣어서 계산 규칙을 따르고 결과를 알아보는 거야 라고 알려주거든요. 그럼 그렇게 이해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대입해서 계산을 한 결과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바로 그 식의 값이라고 합니다. 그냥 값이 아니라 식의 값이다라는 것은 식이 있고 식에 해당하는 문자들이 있잖아요. 그 문자의 수를 대입하는 거니까 식의 값이라고 이렇게 지도하시면 더 좋아요. 예를 들어서 x는 2, y는 마이너스 3일 때 바로 이 식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다면
이제 뭘 해야 돼요? 생략돼 있는 곱셈을 떠올리게 하셔야 돼요. 솔직히 얘는 3 곱하기 x 더하기 5 곱하기 y였던 거야. 그리고 x에다가 뭘 대입하도록 하셔야 돼요? 2를 대입하시고요. 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선생님들은 잘 아시지만 학생들은 잘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곱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쓰는 습관 때문에 실수 안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실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연습할 때는 음수를 대입했을 때는 괄호를 사용하세요라고 지도해 주세요. 그래 나중에 실수 안 합니다. 그러면 요거는요. 3 곱하기 2니까 6 더하기 그리고 곱셈을 먼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5와 마이너스 3의 곱으로 마이너스 15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부호가 다른 수의 덧셈인 거니까 절대값의 차 9에다가 큰 쪽에 붙여서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떨 때 실수를 많이 하느냐 그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2고 y가 마이너스 3일 때를 좀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y 이걸 계산하라고 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솔직히 여기는 더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도하시면 학생들 안 실수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x를 거듭해서 2번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1을 곱한 거잖아요. 얘는요. y에다 마이너스 2를 곱한 거죠. 그러니까 차근차근 쓰자면 이런 거예요.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고 x라는 방에다가 수를 대입하는 거다. 이게 괄호 사용. 대입하는 값이 문자일 땐 괄호 사용. 얘는요. 마이너스 2 곱하기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는 거다. 이렇게 해놓고 각각을 대입하면은 절대 실수할 일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얘를 먼저 하니까 마이너스 2를 거듭해서 2번 곱한 값이 얼마죠? 얘가 바로 그렇죠. 4가 되는 거죠. 거기에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는 거다라고 하시고요. 자, 이거는 더하기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더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4 더하기 6이고 계산 결과 2가 됩니다.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는 실수할 일이 없어요 라고 가르쳐 주시면 되고요. 학생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일단은 가로를 안 쓰고 하는 거 보여줄게요. 가로를 안 쓰고 친구들이 어떤 실수를 하는지. 마이너스 대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제곱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세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렇게 써버리는 거죠. 그럼 곱하기도 생략돼 있고 뭐부터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계산 순서를 바꿔가지고 이거 먼저 곱하니까 2 아니에요? 2 제곱한 거네요. 4. 그리고 마이너스 뭐예요? 이래서 실수 많이 하거든요. 마이너스 x의 제곱은 x를 거듭 2번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한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거듭 2번 곱한 4에 마이너스 1배에서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거잖아요. 다르죠? 그리고 여기 빼기는 더하기가 생략돼 있고 y에 마이너스 1을 곱한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 그래서 괄호 사용하면은 실수를 절대 하지 않게 된다라고 지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중요한 거 제가 예제 드렸으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또 선생님만의 실수 유발자들 예제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써보게 하시고요. 실수한 친구한테는 실수한 포인트를 정확히 짚어주신 다음에 왜 이렇게 쓰면 안 되는지를 설명하도록 유도하시게 되면은 절대 그 다음부터 실수 안 합니다. 꿀팁도 알려드렸고요. 자, 이제 다항식의 용어의 뜻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게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반드시 이것을 하나의 예시를 가지고 그 학생이 설명할 수 있도록 꼭 지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 나중에 안 헷갈리거든요. 일단 항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항은 뭐예요? 수나 문자의 곱으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곱이에요. 곱. 전 이것을 친구들한테 우리 이거 덩어리라고 생각하자라고 하거든요. 곱으로 이루어진 식의 한 덩어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볼게요. 이 x 더하기 3이라는 식이 있다고 할게요. 지금 여기는 곱셈교가 생략돼 있죠. 수나 문자가 곱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거 하나가 뭐냐면 항인 겁니다. 그리고 얘도 수로만 이루어졌죠? 어쨌든 얘도 항인 거예요. 그래서 수 또는 문자라고 한 거죠. 수로만 이루어져 있어도 되고 문자로만 이루어져 있어도 되고 수와 문자의 곱으로 다 이루어져 있어도 돼요. 또는이라는 거는 그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로만 이루어져 있어도 되고 수와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져 있어도 되고 하나 더 적어볼까요? 이번에는 y 제곱할게요. 이건 뭐예요? y 곱하기 y잖아요. 그래서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져 있어도 되고 이게 항입니다. 그러면 전체를 바라봤을 때 항이 몇 개인지를 파악하는 방법은
무엇을 기준으로요? 바로 덧셈을 기준으로. 덧셈 혹은 더하기를 기준으로 우리는 항을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적어두시면 돼요. 좀 이따 또 나오겠지만요. 자, 그러면 하나의 항을 봤을 때 문자랑 곱해져 있는 값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곱셈교 생략하고 문자 앞에 수를 쓰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문자 앞에 곱해진 이 수를 뭐라 할 것이냐? 그 아이를 개수라고 하겠다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제가 요 식에서 지금 그 용어를 말하고 싶은데 지금 근질근질해서 죽겠어요. 좀 이따 나오기 때문에. 이 x의 개수는 한다면 x랑 곱해져 있는 수가 2죠. 이번에는요. y제곱의 개수는요. 뭐가 생략돼 있을까요? 저 1이 생략돼 있잖아요. 그래서 1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좀 이상하네요. 땡땡이. 그래서 땡땡 1 됐죠. 그러면 얘는요. 그냥 수로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럼 쟤도 이름을 지을 필요가 있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 상수항입니다. 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 항 자체를 우리는 상수항, 항상 상자예요. 변함이 없이 수로만 딱 존재하잖아요. 다른 거는 이 문자가 어떤 수냐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항은 그럴 염려가 없죠. 그래서 항상 고정된 값인 거니까 상수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다항식이 뭐냐?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다항식은 같이 읽어보실게요. 2개 이상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 2개 이상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입니다. 이거 좀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 때 구분해야 되겠거든요. 일단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은 이거 수나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항, 상수항, 얘도 y 곱하기 항입니다. 이때 이 전체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다항식입니다. 다항식. 그런데 말입니다. 다항식 중에서 한 개의 항으로만 이루어진 식을 특별히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거. 곱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딱 이거. 유일 단자 단 쓰는 거죠. 이게 단항식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단항식은 다항식이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갑자기 헷갈리죠? 단항식은 다항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 이상의 항의 합으로라고 해서 몇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여러 개가 덧셈 연결돼 있을 때 여러 개의 항의 합으로 합을 말하면 2개 이상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2개 덧셈돼 있어요. 그 이상이어도 상관이 없다. 그것을 다항식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그냥 하나의 항, 자기 존재 하나, 얘도 항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다항식 맞습니다. 그래서 단항식도 다항식이다라고 하나 적어두시기 바라고요. 가끔 물어볼 때 있거든요. 자, 그러면 차수라는 거 되게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다항식의 각 항을 뜯어보셔야 돼요. 각 항을 봐라.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구할 수가 있는데 그 문자에 대한 항의 차수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볼게요. 제가 만약에 2x 볼까요? 2x의 차수, 이거 뭡니까? 곱해져 있는 것이 문자는 x 한 개밖에 없죠. 그럼 얘는 1인 거예요. y제곱의 차수는요? 얘는요? y 곱하기 y여서 문자가 몇 개? 2개 곱해져 있죠? 즉, 요거 지수 하나 자체가 차수가 되겠죠? 2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적어드릴게요. 이거 2입니다. 자, 그러면 퀴즈. x제곱 y. 일단 한번 4를 곱해볼까요? 4x제곱 y의 차수. 이거의 차수는 어떻게 되나요? 하면 친구들이 좀 갑자기 또 동공의 지진이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문장 그대로 갖다가 해석하면은 어려울 게 아니다라고 하세요. 뭐냐면 어떤 항이 뭐예요? 곱셈으로 이루어져 있는 덩어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의 항을 봤을 때 문자가 몇 개 곱해져 있는지 그 곱해진 개수를 그 문자, 그냥 차수가 아니라 주어진 그 문자에 대한 항의 차수라고 한다. 라고 다시 한번 읽게 하시고요. 그러면 얘는 뜯어보면 이런 거잖아요. 4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y가 될 것이고 여기서 문자는 요거잖아요. x 한 개, 또 x 한 개, y 한 개. 총 문자가 몇 개 있죠? 3개 있죠? 3개가 곱셈 연결됐으니까 차수는 3이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곱해져 있는 그 개수. 얘는 x제곱 y의 개수가 되겠죠. 이 주어진 항에서 x제곱 y의 개수는 4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개수는 차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자, 1차식입니다. 차수가 1인 다항식을 우리 1차식이라고 해요. 제가 아까 적어드렸던 2x 플러스 3 요거요. 다항식 맞죠? 항과 항이 덧셈으로 표현됐어요. 얘 몇 차식이에요? 1차식이에요. 상수항은 차수를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로 0차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냥 상수항은 차수가 없어요. 차수 말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얘 1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차수를 각 항의 차수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차수가 그 다항식의 차수가 되는 거예요. 얘는 1차가 가장 높잖아요. 그러니까 1차식인 겁니다. 자, 이번엔 좀 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좀 지우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를 보겠습니다. 항이 몇 개예요? 항이 하나, 둘, 세 개죠. 맞나요? 항이 세 개인 다항식입니다. 그러면은 y제곱, 정확히는 마이너스 y제곱, 이것의 차수는요? y 곱하기 y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한 것밖에 없잖아요. 문자 두 개니까 2입니다. 자, 그럼 3x의 차수는요? 그쵸? 1인 거죠. 그럼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큰 수잖아요. 그러면은 주어진 다항식의 차수는 2가 되고요. 그럼 얘는 몇 차식이에요? 2차식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좀 느낌 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그럼 마이너스 0.5a 할까요? 얘는 1차식일까요? 아닐까요? 1차식 맞죠? a의 개수가 마이너스 0.5인 것 뿐이고요. 이 항의 차수는 a 문자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차식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전에 이 전체 용어의 뜻을 예제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이제 우리는 1차식 가지고 이야기할 건데요. 1차식의 계산이 크게 분배 법칙을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분배 법칙을 왜 하느냐? 동류항을 파악하기 위한 겁니다. 단어에서 좀 느낌이 오시죠? 동류항, 같을 동자예요. 유는 종류가 되겠죠. 차수가 다항식에서는 중요해요.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같은 문자이면서 같은 차수, 이것을 동류항이라고 합니다. 동류항끼리만 더하거나 빼기가 가능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실게요. 3x 더하기 4x를 볼게요. 이는 곱셈비호가 생략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3 곱하기 x 더하기 4 곱하기 x. 맞나요? 저희가 곱셈에 대한 분배 법칙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죠? 동일하게 곱해져 있는 값을 괄호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거죠. 곱하기 x. 그러면 이 안에 누가 들어가죠? 3 더하기 4가 들어갑니다. 혹은 이렇게 돼 있을 때도 우리가 이렇게 분배해가지고 이렇게 쓰잖아요. 다시 이렇게 돌려보낼 수도 있어야겠죠. 그러면 3하고 4라는 수는 정확히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3 더하기 4가 되니까 7, 그리고 곱하기 x, 곱셈비호 생략 하면은 3x 더하기 4x를 해요라는 얘기는 동류항. x로만 이루어져 있죠. 둘 다 1차잖아요. 그러니까 개수끼리의 계산을 하기 위한 작전이다 보시면 돼요. 개수끼리의 더하기. 빼기 있으면 빼기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류항끼리 더하거나 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동류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괄호 전체에 뭔가 곱해져 있다면은 이렇게 분배해서 풀어놔야 다음에 계산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정리하시면 2 곱하기 x니까 2x 더하기 2 곱하기 3, 6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자, 요거 정리하면 1차식이죠. 정리하면 1차식이죠. 그러니까 1차식끼리의 계산을 할 수 있다라 보시면 돼요. 하면은 분배하겠습니다. 분배 3 곱하기 x, 3x 곱하니까 더하기 생략돼 있다 보시면 돼요. 3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6. 여기도 헷갈려하는 친구들한테는 일단 더하기가 생략돼 있다 보고 해 라고 하시면 돼요. 자꾸 실수하면은 저 이렇게 해요. 이렇게 와라고 한 다음에 여기 더하기가 생략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부호 실수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분배 마찬가지죠. 분배하시면 마이너스 2 곱하기 x니까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하고 1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다 더하기가 실제로 다 생략돼 있는 거였습니다. 자, 이제는 더하기가 생략돼 있는 거니까 위치 바꿔 계산 가능하죠. 자, 무슨 말이냐? 3x 더하기 마이너스 2x 더하기 마이너스 6 더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습관을 붙이게 되면 나중에 실수 안 해요.
그러면은 동류항은 어떻게 동류항이죠? 3x랑 마이너스 2x가 동류항이죠. 차수 1로 같고요. 같은 문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요. 상수항끼리도 동류항이죠. 계산하면 3에서 마이너스 1 뺍니다. 근데 원리 설명할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는 곱하기가 생략돼 있는 거니까 곱하기 x 묶어내고 더하기 생략돼 있는 거야 라고 하시고 3 더하기 마이너스이니까 3 빼기 2. 여기는요. 두 개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죠. 그래서 얼마죠? 마이너스 8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3에서 1을 빼서 1x 빼기 8 이것이 그래서 답이요 라고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퀴즈. 동류항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것이 또 기본 문제로 나오기도 해요. 제가 질문할게요. x제곱 y랑 xy제곱 동류항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차수는 몇 차예요? 3차. 3차. 왜죠? 얘는 x가 2개 곱해져 있고 y 하나. x 하나, y 2개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3개 곱힌 거니까 차수는 다 얘도 3차고 얘도 3차가 맞지만 구성되는 문자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같은 문자로 구성이 돼 있어야 한다는 얘기는 곱해져 있는 이 덩어리 자체가 같은 문자여야 돼요. x 2개랑 x 1개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예요? 차수는 같지만 동류항이 아니다. 이런 예제를 하나 정도는 보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재차 재차 강조드리지만 개수는 차수에 영향 주지 않아요. 그래서 개수 이런 게 문자랑 곱해져 있는 값들이 개수인 거죠. 그래서 개수끼리 계산하기 위해 동류항 파악한 거니까 동류항인지 아닌지 판별할 때는 개수는 상관이 없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실수 자주 하는 거에 대한 개념 정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숫자와 문자의 곱은 숫자가 먼저인데 가끔씩 이렇게 쓰는 친구도 있습니다. x2 이건 도대체 뭐죠? 라고 하시면 돼. 그 친구한테 안 된다. 음수 대입 시 반드시 제발 괄호를 사용해 주세요. 저는 부탁을 해요. 제발 우리 친구야 괄호를 사용하자. 이걸 네가 안 쓰기 때문에 자꾸 실수한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 친구가 실수할 만한 문제들을 준비하셔서 풀어보게 하세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절대 괄호를 빼먹지 않습니다. 동류항만 더하거나 뺄 수 있다. 즉 저희가 동류항끼리에 더하기나 빼기를 하기 위해서 용어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개수끼리 계산하기 위한 작전이었다 보시면 되고요. 괄호가 있을 때는 분배 법칙을 사용해서 정리를 해야 하지만 누가 동류항인지 파악할 수가 있다라고 지도하시면 되고요. 나눗셈은 분수로 바꿔 계산하는 것이 더 간단하다. 개수는 곱해진 수, 항의 부호는 포함을 한다. 자, 개수는 곱해진 수인데 항의 부호를 포함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x 제곱이 있다 라고 했을 때 x 제곱의 개수가 뭐예요 하면 마이너스 빼먹고 정식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곱해져 있는 요 수 자체가 부호까지 포함해서 개수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1차식 계산할 때 조금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요런 거예요. 2분의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x 플러스 4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좀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친구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데 여기를 더 바꿔볼게요. 여기를 마이너스 4라고 바꾸겠습니다. 그럼 얘는 1차식입니까? 아닙니까? 1차식 맞죠? 2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조금 간격을 띄워서 좀 적어볼게요. 이렇게 2분의 x 그리고 좀 예쁘게 적으려고 하는데 참 그거 진짜 힘드네요. 그죠? 자, 2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1 괜찮으세요? 분모가 이렇게 같았으니까 이렇게 하나로 정리해서 썼겠죠? 여기가 문제인데요. 이때도 괄호 쓰는 습관을 갖도록 처음엔 지도하시면 좋아요. 뭐냐면 이런 거죠. 이게 여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기도 한번 그러니까 하트 모양 같죠. 그래서 3분의 x 마이너스 3분의 4이기 때문에 이 전체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은 여기도 적용, 여기도 적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를 다시 잘 적으면 다음과 같죠. 2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적용하면 마이너스 3분의 x 마이너스 곱해서 플러스 3분의 4
이래가 동량은 얘네들 동량이죠. 그래서 2분의 x 마이너스 3분의 x 덧셈도 생략됐다 보시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3분의 4. 분수 계산이지만 귀찮아하지 말고 풀자라고 하시고요. 분모가 6으로 통분되면은 6분의 여기는 3 빼기가 되죠. 그래서 3 빼기 2 그리고 곱하기 x가 될 것이고요. 여기는 그냥 그대로 분수 계산. 6분의 마이너스 3 더하기 6분의 8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 3 곱하고 2 곱한 거니까.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그럼 얘는 얼마가 됩니까? 6분의 1x 여기는 그쵸? 6분의 5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실수를 많이 하냐면요. 이 마이너스가 여기에만 적용이 됐다고 착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어요. 2분의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분의 x 그 다음에 그대로 이렇게 쓰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럼 실수하겠죠.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런 거 지도하실 때를 대비해서 괄호를 쓰는 습관을 들이면 이 전체 마이너스 1배가 곱해져 있는 거니까 제대로 된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시고요. 이걸 안 쓰게 되면은 실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라고 하시고요. 자, 분수 계산 같은 경우에는 자꾸 연습을 하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먼저 통분을 한 다음에 정리해도 괜찮고요. 각각 따로따로 정리한 다음에도 괜찮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계산하는 거니까요. 이것을 아예 처음부터 통분한 다음에 한번 해보는 것도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분모가 6이고요. 이게 3 곱한 거죠. 3에 x 마이너스 1. 2 곱한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이 마이너스가 전체에 곱해져 있는 거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분자 정리하면 곱하죠. 분배 법칙하면 3x 마이너스 3이고요. 분배 법칙 곱하니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x 곱하니까 얼마죠? 2, 4, 8. 분모는 6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동량 정리합니다. 3에서 2 빼니까 1x가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3 더하기 8인 거니까 플러스 5가 되겠죠. 분모는 6입니다. 이렇게 해서 6분의 x 플러스 5는 바로 이거랑 동일한 결과임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해서 자, 1차식의 계산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동류한끼리 계산을 충분히 연습시키시고요. 그리고 마이너스가 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괄호 사용하는 연습,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이게 분수 계산에서도 마이너스가 전체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 습관을 구체적으로 지도해 주시게 되면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